안녕하세요. 오늘은 1998년 대홍수의 우려까지 나타난 중국의 현재 상황인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2020년 6월 2일부터 29일째 약 한 달간 폭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시장 족차지구와 구이저우성과 후난성과 스촨성 그리고 장시성 등 창장 남부의 중국 남부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지난 1998년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70여 명이 숨지고 1,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피해로 말할 것 같으면 역대급 초대형 폭우가 한 달간 쏟아진 이후 중국은 10여 개의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으며 수의 피해자는 1,2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피해 규모가 예상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더와 같게 우리나라의 인구수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경기도의 인구수가 현재 약 1,324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수와 맞먹는 이번 홍수에 대한 수의 피해자가 나온 것이며 우리나라 서울과 인천시의 인구수를 합치면 1,269만 명이로 수도권에 사는 인구수에 이재민이 생겨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은 우리 돈의 가치로 약 4조 원이며 때문에 홍수와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비상까지 걸려 중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지난 6월 30일 후베이 일보에 따르면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산샤댐은 전날 오전부터 편안한에 2개 방류구를 열어 물을 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샤댐이 문을 열고 방류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폭우가 계속 이어지고 창장 상류에서 대량의 물초당 4만 제곱미터의 물이 샨샤댐으로 밀려와 수위가 급상승하자 댐의 수문을 열지 않으면 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샤댐의 수문을 개방하여 방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댐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인민들은 집과 모든 생필품을 놓아준 채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샨샤댐의 방류 조치로 급한 불을 껐으며 댐의 수위는 147m로 내려갔지만 그치지 않는 폭우로 인해서 다시 문을 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샨샤댐의 홍수 단계 수위 기준은 145m이며 최대 수위는 175m이므로 이 수치를 다시 넘지 않아야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폭우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불안한 민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산샤댐의 붕괴설이 나돌면서 도망가야 살 수 있다는 SNS가 유포되기도 하였지만 중국 당국은 2006년 완공된 샨샤댐 덕분에 1998년 대홍수와 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여론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옛부터 고전하고 있던 문제인데요. 1931년의 중국의 대홍수는 20세기 중국 역사상 가장 넓고 가장 피해가 큰 물난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중국의 1931년으로 돌아가 보면 기후 이상으로 장기간 비가 내려 중국에 전국적인 홍수가 발생하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강 중류와 하류 지역과 회하이역의 호남과 호북과 광서와 절강과 안위과 강고 그리고 상동과 하남선 등에서 홍수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장강 유역에는 한 달이 넘도록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장강 전체에 발생하여 이 대홍수를 시작으로 호남과 안휘와 강시성 등은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북성 역시 호수 지역으로 변하였고 현재 코로나의 발생지인 우한 지역의 대부분은 수심 미터의 아래로 잠겼었으며 3개월 동안 침수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장강 유역 15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농경지는 침수되었으며 가옥 폐와 인명 손실은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재민은 1억 명 이상이었으며 사망자는 400만 명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4년 장강 유역에서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이재민은 1890만 명이었고 이로 인한 홍수로 죽은 사망자는 3만 4천여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에 발생한 장강의 홍수 범위는 사천과 운남과 귀조와 호남과 호북과 강서 그리고 안희와 강소 등에 달하였으며 운남성과 귀주성을 제외한 모든 7개 성과 직할시에서 588개의 도시와 1만 771개 향진이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홍수와 중국 남부 지역에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국 당국은 80년간의 논란 끝에 세계의 거대한 협곡인 샨샤 계곡에 거대한 샨샤댐을 1993년 착공하여 13년의 공사 기간 끝에 2006년 5월에 완공을 하였는데요. 총 21조 원이 투입된 샨샤댐은 길이 2309m, 해발 115m, 제방 두께 15m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지어진 샨샤댐은 댐 건설 때부터 무수하게 많은 괴담들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 크고 작은 홍수가 그리고 이번 2020년도 6월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여 샨샤댐의 안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가 버텨내는가. 무수하게 많은 괴담 중 대표적인 괴담이 샨샤댐 첫 건설해에는 1만 년 보장이었던 것이 다음 해에는 1000년 보장으로 그 다음 해에는 100년 보장으로 선전구호가 바뀌어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만약 샨샤댐이 파괴된다면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강 샨샤댐의 하류에는 갈주파라는 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만약 이 갈주파라는 댐이 파괴된다면 북경과 광동성 광저우를 이어주는 중국의 핵심 철로인 경광철로는 최소 3개월 동안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갈주파라는 댐 하나의 붕괴만으로 중국의 핵심 철로의 운행에 큰 차질과 피해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샨샤댐이 붕괴되면 큰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샨샤댐의 붕괴 괴담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5년 전 샨샤댐 근처에 지진이 있었고 강물이 지층에 압력을 주어 일어난 새로운 형태의 지진으로 밝혀졌는데요. 얼마 전에는 구글 위성사진에 샨샤댐이 휘어진 사진이 있어서 소문이 무성히 퍼졌습니다. 샨샤댐의 관리업체인 창강산샤그룹에서는 고정 안 된 사진에 왜곡이라고 해명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샨샤댐 기초 부분에 약간 위치 이동이 있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 이후 중국 정부는 샨샤댐 근처 관광이나 연날리기 등 모든 샨샤댐 근처에서의 여가 행위를 금지시켜버렸는데요. 현재 2020년 6월 한 달가량의 양쯔강 유역에 집중 후에 중국 건설권이자인 황샤오쿠는 SNS에 이창 샹샤댐 아래 도시 아래로는 도망가라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후 하루 뒤에 왕샤오쿠는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중국의 공식 언론에서 샨샤댐의 붕괴 우려가 현실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샨샤댐이 붕괴된다면 상해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혹여 우한에 살고 있다면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샨샤댐이 붕괴되었을 시에 어마어마한 물이 밀려와 이창시에서 우한까지 고작 10시간이면 거대한 물이 우한을 덮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상해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올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기상대는 올해 7월 1일까지 중국 전역에 50mm, 중남부는 100mm, 일부 지역은 400mm의 비가 더 올 것이라고 예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현 2020년 6월 한 달 기록적인 폭우의 피해와 1998년 대홍수의 우려까지 나타난 중국의 현재 상황인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에 좋은 정보를 찾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궁금증 해결 TV였습니다.